자, 정프로 그 한마디에 저렇게까지 막 나는 뭐 그렇게까지 재밌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네. 일종의 라포라고 할까요? 네. 어떤 그 친밀함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웃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의 한마디로 저렇게까지 막 웃는 경우가 56세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부러워서 그래요. 부러워요? 한 번도 저렇게 박장돼서 없었어요. 나의 말에 저렇게 반응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야, 그건 좀 약간 슬픈데요. 부러워요. 네, 고맙습니다. 자, 과연 우리 박병창 부장님은 얼마나 웃겨보셨을지요?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평생 저렇게 누구 크게 웃겨본 웃겨본 적 적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면은 네. 어색해합니다. 썩소가 나오죠. 이 참 슬프네. 좀 내려놓으세요 두 분. 너무 이렇게 위험, 근엄 이런 거로 가면 네. 사람들 웃을 수가 없지요. 네, 좀 내려놓으시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듣는 분들도. 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어제 시장 정리부터 한번 갈까요? 그러시죠. 네, 어제 우리 시장은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을 해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어제 훈훈했어요. 예. 간만에. 네, 그것은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미국 시장이 이틀 급등 후에 조정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에서 200만 바렐 감산 소식 이런 것들을 좀 선반영하면서 우리 시장이 좀 그 전날 약했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제는 좀 분위기가 좋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왜 소폭이라고 하냐면 1% 하락을 했는데 네. 올라온 게 5.5%예요. 그래서 올라온 폭에 비해서는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0.68% 하락을 했고요. 다우는 1.15% 그리고 S&P 500은 1%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 지표들을 보면 유가는 약간 올랐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112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신용 등급을 하향한 게 아니고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와 유로화가 약세가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왔습니다. 반면에 원화하고 위안화는 같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좀 비교적 안정적으로 좀 있는 상태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이 올라왔고 달러스가 올라왔고 국채 수익률이 올라온 부분을 살펴보면은 또 다시 시장이 다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뭐 비교적 안정적이다 할 정도로 소폭 하락으로 어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어제 그 국제 수익률이 또 올라온 이유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9만 건, 21만 건 정도로 최근 5주간 연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실업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연준에서 좀 스탠스를 바꾸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연준 인사들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매파적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전반적으로 국제 수익이 올라간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장주들이 조금 하락한 기술주들이 좀 하락을 했는데 그것은 AMD에서 AMD CEO가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분기에 매출이 56억 달러였는데 좋지 않네요. 이번 3분기에 56억 달러인데 8월 초에 전망을 할 때 67억 달러 전망을 했어요. 예. 큰 폭의 하향인 거죠. 그래서 시간에서 지금 약 4% 하락하고 있습니다. AMD가 그래도 반도체 중에 제일 괜찮다라고 계속 네. 그랬죠. 그런데 네, 이게 발표가 되면서 기술주들이 장 후반에 네. 좀 내려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뭐 딱 그 상승폭보다도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낙폭이 컸던 반도체 소부장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미 발표되었던 모건 스탠리에서 어제 저도 말씀드렸는데 한국 시장 그리고 더불어서 한국의 아시아 쪽의 반도체 쪽 기업들의 투자 의견을 상향했습니다. 네. 이것이 영향을 받으면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올라온 게 한 5% 정도 올라왔나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 좀 올라왔고요. 그 이제 삼성전자 먼저 올라오고 나서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었는데 어제는 따라오죠. 8%, 10% 이렇게 네. 단기 급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좋아졌다. 어제 하루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수급에서는 특징적인 거는 없었고 외국인들이 어제는 조금 매수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그 직전에 있었던 미국의 조정
그리고 반도체 섹터 강세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걱정을 많이 하다가 생각보다 괜찮네 이런 것들이 어제 반영이 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어제 순매매를 보면은 매수한 종목들 그 제일 많이 한 거 5개를 보면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노텍, 기아, 삼성, SDI예요. 그럼 보시면 정전자,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이렇게 산 거거든요. 매도한 종목을 보면 하나솔루션, 카카오, 네이버,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했어요. 이 얘기는 소위 친환경 재생에너지 쪽에 급등한 종목들 요즘에 이렇게 종목을 여러분 보시면요. 상대적으로 잘 버티거나 신고가 근처에 있었던 종목들은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종목이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는 이제 개별적으로 지금 다른 악재로 인해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어제는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매일매일 시황 이 얘기를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데 매일매일 시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새로운 것들이 어떤 거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짚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영국의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한다라는 뉴스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 신용 등급을요. 네,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감원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감독원에서 금융감독원에서 국내 금융사들 크레딧 스위스의 익스포저를 점검해라라는 어제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꽤 지금 있을걸요. 네?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제 점검했다고 합니다. 점검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렵다. 이런 워딩의 뉴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미국의 기준금리 또는 물가, 전쟁 이거는 기저에 있는 거고요. 디폴트로 있는 거고요. 새로운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워딩들의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거는 과거의 경험상 경기 침체 또는 위기 발생 초입에서 나오는 워딩들이에요. 네. 자, 이것 때문에 위기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워딩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투자 심리를 개선하기에는 이런 워딩들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매수의 심리는 지금 자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두 다들 보면은 좀 이제 끝이 좀 보이지 않느냐 또는 좀 많이 떨어져서 이제는 어디가 저점인지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데까지는 인식을 하지만 지금 내가 사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텍스트에 넣지 않았는데 한 가지 더 저희들끼리 여의도에서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또 어떤 얘기들이 많이 네. 있냐면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단에 있지 않습니까? 하단에 있는데도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도대체 뭐 때문일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매크로 지표를 빼고 시장 내부적으로 우리들끼리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마지막 한 방 남은 거 아니야? 마지막 기다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현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은 조금 기다려서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서 한 번 정도는 더 마지막 하락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니 그게 있고 없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단기 급락 후에는 또 급반등하고 그것은 대부분 수급으로 인한 등락인데 수급으로 인한 등락이라고 하면 쇼커버입니다. 거의 대부분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그렇게 시장이 수급으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변동성이 있다. 그렇게 지금 시장을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냥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CPI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가장 관심권으로 갖고 있고요. 지난번에가 8.3이었나요? 8.2였나요? 8.2였죠. 네. 9.1에서 8.5 그다음에 8.2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8% 아래로 가느냐 이게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뭐 여기에 우리 시장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갖고 시장의 방향성을 잡기는 어려운 거고요. 다만 최근에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 제가 저도 아침 일찍 와서 미국 시장도 보고 자료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최근에 시장 보면 특징적인 게 실적 시즌을 지금 앞두고 있어서 개별 기업들의 전망 보고서가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예. 개별 기업 종목들이 뭐 어떻다, 이번 전망이 어떻다, 다음엔 어떻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기업 보고서들의 워딩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제목. 그 워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제목이. 요즘 애들 보면은 뭐 앞으로 좋아질 것만 있다.
또는 최악은 지났다. 뭐 내년엔 괜찮다. 이런 워딩들이 주로 많은데 그런 워딩들이 있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 워딩들은 기다려보자. 뭐 최악은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요. 기다려보자라는 건 그렇게 좋은 워딩은 아니고요. 그런 것보다도요. 이런 워딩이 좋습니다. 시황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기업 실적의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뭐 멀티플로 봤을 땐 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떨어졌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흐린 시장에도 실적은 예, 탄탄했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차별화시켜서 그 워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건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지금은 개별 기업의 전망 보고서가 크게 증가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지금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있는데 이건 제가 예전 자료라서 제가 11일 날 오타가 있었는데요. 오늘 잠정 실적 발표 있는데 잠정 실적 발표가 지금 감익이 된다는 것을 이미 예고가 계속 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컨센서스가 다음과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근데 삼성전자는 묘하게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오면 그날 빠지고 실적이 쇼크까지는 아니지만 뭐 예상대로 별로 안 좋네 이러면 안 빠지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아. 우리나라 시장이 뭐 선반영이라는 말을 제가 어제 뭐 어떤 분랑 얘기를 해보니까 선반영의 말 듣기 싫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시장이 정말 특히 선반영 실적은 많이 그러면 안 되죠. 실적 좋으면 올라야 되잖아. 인텔이 애플 이런 건 실적 좋으면 오르거든. 우리 선반영. 이제 우리하고 미국하고 좀 다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러니까 선반영이 선진 시장은 아닌데.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미국은 실제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지표가 훨씬 좋은 발표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후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다시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가는 통계 자료가 있거든요. 데이터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이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을 지금 지적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월요일 날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휴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콜럼버스의 날 휴장이고요. 우리나라 한국날 대체 휴일로 휴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또 이제 휴장이 좀 있는 것이 지난 월요일에는 좀 덕을 봤죠.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일단은 월요일날 휴장이라고 말씀드리고 12일 날 우리 금통위가 있습니다. 이번에 빅스텝 금리 인상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옵션 만기일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은 9월 CPI가 13일 날 발표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후반으로 가면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요. 그 전에 9월의 CPI 발표와 우리나라 금통위의 금리 인상의 내용이 다음 주에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은 휴장입니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드디어 지금 오펙 플러스가 말을 좀 안 듣잖아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지금 제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 지금 자금도 동결한 상황이고 석유 생산 수출도 지금 못하게 막아놓은 상황인데요. 베네수엘라 제재를 풀 것이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지금. 그래서 석유 생산과 수출을 허용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지금 그 석유 시추 그 장비들이 상당히 지금 이제 낙후되어 있을 것 같아요. 한동안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빨리 아마도 석유 생산 시추를 이렇게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겠지만 베네수엘라가 원유 뭐라 그러죠? 원유 매장량? 매장량에서는 뭐 세계 1, 2위 하고 매장량이라면 그 무거울 중자 중진류라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해가지고 쫙 그 정제를 하면은 얼마 안 나오는 거죠. 힘들고. 하여튼 뭐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력이 훨씬 더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진짜 좋은 데가 쿠웨이트 이런 데래요. 쿠웨이트. 뽑았으면 바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경제를. 그러니까 중진료, 경진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요 부분이 좀 이제 미국에서도 또다시 오펙 플러스 감산 요번에 한 것에 의해서 대응 지금 정책들이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아까 뉴스함에서 잠깐 언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IMF 총재가 내년에 경기 침체 및 금융 불안 안정성을 우려하면서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데요. 내년에 경제 성장률 하향 예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게 어제 미국 시장 영향을 줬거든요. 지난 4월에 발표가 3.6% 내년에 예상이 7월에 발표가 2.9%. 이번에 또 하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OECD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월가도 그렇고 또는 연준도 그렇고 맨날 이 수정을 하면은 뭘 믿고 가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 그만큼 시장이 꺾어 내려갈 때는 계속 그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올라갈 땐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요, 이 하향하는 그 폭이 둔화되는 것을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는 하향 예고를 좀 하고 나선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인지를 다음 주에 굉장히 많이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타이어 얘기 잠깐 했지 않습니까? 타이어 전기차용 좋다고요? 타이어가 일반 타이어보다 가격이 20% 정도 높다라고 해서 네. 지금 전기차의 침투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타이어 쪽에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전기차용 타이어가 그럼 뭐가 다르냐? 예. 일단 전기차가 무겁죠. 네. 그리고 초반에 가속이 훨씬 빠르고 그리고 노면 소음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20% 높은 가격인데 침투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타이어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확장되는 그런 국면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즘 안 좋은 뉴스만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건 주식 쪽이 아니고 약간 주식 밖의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와중에 외국인들의 우리나라의 직접 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드리긴 했어요. 예, 어저께 했습니까? 예, 아니, 그래서 살짝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은 실제로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신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이 외국인 직접 투자가 더 늘어나는 건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반도체하고 전기차 첨단 산업은 계속해서 증설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첨단 산업의 이제 성장은 계속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네. 하나는 지금 이제 중국에서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주식시장 내부의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 관련 우리 당국에서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걸 확장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외자가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게 왜 저런지 좀 우리 권순우 팀장한테 취재를 좀 해보라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저기 써 있지만 이제 저게 중국에서 이탈한 네. 네? 네. 중국에서 이탈한 어떤 뭐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제조업 자본들이? 기지들이 뭐 베트남으로도 많이 간다 그러지만 사실 요즘 베트남에서도 좀 빠진다는 얘기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산당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저게 추세적으로 한국의 서해안 쪽으로 온다. 네. 그건 굉장히 의미 굉장히 있는 것 중요한 같은데 거죠. 우리가 금융허브 얘기하지만 사실 그건 좀 요원해 보이고 맞습니다. 제조업 허브라도 예. 그죠? 예. 왜냐하면 그 고용이니까. 네. 우리나라만큼 그 사실 이제 뭘 만드는 데 있어서 부품사 소재 뭐 이런 것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된 나라가 사실 없습니다. 맞죠. 정밀화학부터 예. 뭐 정밀 소재.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충분히 그러니까. 뭐 인건비가 조금 이제 매력도가 떨어지더라도 요즘 이제 뭐 아주 많이 고용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가 충분히 그런 매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지금 보인다면은 우리 정책 당국에서는 더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뭔가 정책을 내놔야겠죠. 예, 그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젓가락 정밀하다는 거잖아. 새 젓가락. 아, 또 젓가락 얘기로 갑니까? 식상해? 옛날에 왜 이렇게 다들 요즘 식상해지셨어요? 그 젓가락은 옛날에 그 우리 황우석 박사 때 한참 유명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어? 예, 그렇게 식상한 얘기 하나 더 해줘. 뭐죠? 세상에 싸고 좋은 거 없는 거예요. 비싼 만큼 다 제 가격합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꼭 이 말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보내드리고요. 바로 이선엽 부장님 또 그러시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